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달렸다. 맞벌이하고 자식들 교육에 힘쓰고 투자도 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평범한 50대에 맞닥뜨린 현실은 비참했다.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는 아직 대책이 없는데 일자리에서 내몰렸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번번이 실패해 재산은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만 남았다. 10년 후를 상상해 보니 여전히 일을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자식들에게는 무능력하고 몸 아픈 부모가 될 것이 뻔했다. 앞만 보고 노력했으니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미래는 두려웠다. 그래서 50대에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 지은이 서미숙, 발행 유노북스입니다. 이 책은 찜질방 매점에서 일했던 50대가 1년 6개월 만에 25억 원 자산가가 된 방법을 모두 안내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서여사로 알려진 저자 서미숙은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자들이 실천했다는 방법을 모조리 찾아보고 따라했습니다. 연, 월, 일,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독서와 경제 공부, 운동, 돈 관리를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모두 탈회하고 4인 가족 기준 일주일에 7만 원, 한 달에 35만 원의 식비를 쓰는 것으로 생활비 예산을 짜서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약 방법을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전자책, 강의, 스마트 스토어에도 도전했습니다. 짬짬이 앱테크로도 돈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일하지 않고도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껴서 모은 종잣돈 1,000만 원으로 부동산, 주식, 달러, ETF에 도전해 아파트 세 채와 노후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목표, 의지와 용기, 꾸준한 실행력이 있다면 50대의 도전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이 책에 돈 쓸 곳이 많은 40대, 노후가 막막한 50대, 재테크에 도전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60대, 디지털 도구를 잘 모르고 큰돈이 없는 엄마나 중장년 등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으로 당신의 인생에 돈과 활력, 당당함과 풍요로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인생을 바꾸다.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50대 부부에게 남은 것.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부자일까? 내 나이는 50대 중반을 향했다. 지천명이라 불리는 나이에 어떻게 부자가 되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재산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내 상황을 종이에 적어봤다.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적은 월급, 내가 찜질방 매점 돌보미 일을 하며 받는 월급, 노후 준비 안 돼 있음, 아이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함.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찜질방 매점에서 8시간씩 힘들게 일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었다. 2시간의 돌보미 일도 추가로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자가 돼야 했기에 돌보미 일보다 근무 시간이 더 긴 시간의 일을 찾았고 집 앞에 있는 맛집 식당의 주방에서 5시간 동안 주방 보조로 일했다. 온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지만 돈을 모아야 했다. 가족 모두가 2가지 일은 힘들다고 나를 말렸다. 하지만 딸아이의 눈물을 본 나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몇 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에 힘든지도 몰랐다. 나는 나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급한 대로 인터넷에 무작정 부자, 돈,
성공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 그리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글은 모조리 찾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부자 마녀라는 닉네임과 그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부자 마녀는 자신이 부자가 돼가는 과정을 계속 기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기록들을 하나씩 찬찬히 읽어보는데 울컥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중국 요리집을 운영했고 아들만 셋을 두었다. 블로그에 매일 올라오는 글을 읽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서 나는 그녀를 마음속 멘토로 삼아 따라하기 시작했다. 부자 마녀와 나의 공통점은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인생살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바로 일을 저지르는 유전자와 알 수 없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무기 삼아 나는 도전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이다. 이런 내가 맨 먼저 도전한 것은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이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자기계발서와 재테크 단어가 들어있는 경제 경영서를 찾아 읽었다. 그렇게 한 해에 150권도 넘게 읽었다. 좋은 책은 2-3번씩 더 읽었다.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책을 읽다 보니 책을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3권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전자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블로그에 꾸준히 일주일에 7만 원으로 밥상 차리기를 주제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점점 나에게 관심을 주는 블로그 이웃의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집 밥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식비를 절약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통해 내가 식비를 절약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예 뚝딱 절약 식비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계부 키트도 만들었다.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뚝딱 절약 식비 메신저 방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가계부로 함께 식비 절약을 실천했다. 메신저에서 가성비가 좋은 레시피로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뿐 아니라 줄인 식비로 할 수 있는 재테크인 미국 배당주 투자 방법도 함께 알려드린다. 나는 현재 뚝딱 절약 식비방의 장으로서 매달 신청자를 모집해 줌에서 일주일에 7만 원 살기 하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식비를 줄여 꾸준하게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 1년에 4번 나오는 수익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했다. 배당주는 훗날 목돈이 되어 또 다른 투자도 가능했다. 또한 부동산 공부를 위해 강의를 들었고 한 달에 2번 이상 임장을 다니며 부동산 보는 눈을 키웠다. 부동산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공부하며 멘토가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의심 없이 실행했다. 그 결과 나는 모아놓은 종잣돈이 없었지만 사는 집을 이용해 1년 안에 2번이나 이사하며 자산을 불렸다. 이렇게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 밖에 나가 돈을 벌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게 됐다. 1년 6개월 전 나의 재산은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가 전부였다. 지금은 대출이 줄어들고 적금이 생겼다.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갖게 되어 자산이 25억 원이 됐다. 주 수입원으로 월세 50만 원, 미국 주식 배당이 있다. 부수입으로는 앱테크, 전자책, 콘텐츠, 강의,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있다. 그래서 7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이 월급처럼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온다.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맞벌이의 효과를 보고 있다. 50대에 1,000만 원으로 새로운 터전에서 시작한 용기. 투자도 실행이 답이라는 깨달음. 책을 읽기 시작한 후 남편과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주 갔다. 중고 서점도 자주 이용한다. 책을 좋아하는 남편은 2-3일에 한 권을 읽는다. 우리 부부가 책을 읽기 시작한 후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은 멀리하고 책을 사는 비용은 늘어났다.
식비를 아껴 강의 수강료나 도서 구매비로 지출한다. 부자가 되는 발판이라 생각하고 자기 개발비에 투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부동산 관련 책만 연이어 읽었고 돈을 모으는 시기라 재테크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으로 독서를 시작하면 된다. 독서의 힘을 믿어보라. 어느 날 남편과 서점에 갔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목에 돈, 부자, 성공이라고 쓰인 책만 찾고 있었는데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부부는 그 자리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일단 제목이 눈에 들어오니 내용도 술술 읽혔다. 책을 읽다 보니 마음에 와닿는 문장도 많았다. 의심하지 말고 시작하자. 내가 가진 종잣돈은 1,000만 원이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적은 돈이다. 투잡을 하며 매일 적금을 부었고 앱테크 등으로 공돈이 생기면 무조건 적금 통장에 넣었다. 전부터 집을 이용해 또 다른 집을 매수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다. 오늘 읽은 책 하나로 나는 용기를 내어 망설였던 일을 실행했다.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나를 믿고 시작해 보기로 했다. 종잣돈이 적으니 집을 이용해서 투자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나는 멘토에게 용기를 내어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물어봤다. 선생님, 제가 송도라는 지역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지역을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은 당황했지만 환한 미소로 저는 송도라는 지역이 지금 그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조정 지역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선생님의 긍정적인 답변과 나의 판단, 마침 용기를 준 책 내용이 합쳐졌다. 우리 부부는 전부터 망설였던 살던 집을 이용해 또 한 채의 집을 매수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고민을 끝내고 벌떡 일어나 동네 부동산을 갔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얼마에 나갈까요? 부동산 소장님이 지금은 전세가 너무 잘 나가니 내놓으면 바로 계약된다고 하길래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고 나왔다. 이미 3번이나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임장을 다녀온 후였다. 전세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계약이 체결됐다. 송도에 도착하니 이미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해 있었다. 송도에 집을 사면 아이들은 직장이 멀어져 강제로 독립해야만 한다. 남편 또한 직장이 멀어 출퇴근이 힘들어졌다. 그런데도 남편과 상의 끝에 송도가 비조정 지역이라 매수하기로 했다. 우리 조건에 가장 맞는 25평 집을 보고 그날 우리 부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6년 차인 아파트라 도배만 하고 입주하기로 했다. 부동산이 오름세였던 2019년 10월에 나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종잣돈과 용기가 없어 실행하지 못했다. 수원 영통 지역이 그 시기에는 비조정 지역이었고 4천만 원만 있으면 역세권의 25평 아파트에 실거주할 수 있었다.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실행만 했다면 더 빠른 시기에 기회를 잡았을 것이다. 내가 송도 지역의 아파트를 살 때 수원 영통 지역은 조정 지역으로 묶였고 아파트 가격도 8천만 원 정도 상승했다. 부동산 공부를 했더라면 기회가 왔을 때 의심 없이 실행했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투자 공부에 눈을 떠서 다행이다. 살던 대로 살지 않으려면 고민은 신중하게, 실행은 확실하게. 인천국제공항에 인천대교를 타고 오다 보면 송도 국제도시가 보인다. 야경이 정말 멋진 도시로 공항버스를 타고 지나기만 했던 송도로 임장을 갔다. 여보, 저 멀리 보이는 저곳 꼭 외국 같지 않아? 나 저 동네 한번 살아보고 싶기는 하다. 인천공항을 향하는 인천대교를 지나며 우리 부부가 나눈 대화였다. 그곳에 임장을 하러 갔다. 송도 대장주인 309와 509 그리고 109를 답사했다. 두 번째 대장주라 불리는 509를 둘러봤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 부동산에 가려면 예약은 필수다. 우는 얼굴로 방문하니 부동산 사장님의 긴장감 높은 브리핑이 시작됐다.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렸고 부동산 사장님은 사장님 매물 안 보시는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가계약금 2천만 원 넣으세요. 1,000만 원 안 됩니다. 라며 단호하게 통화했다. 그 통화가 부동산 상황을 말해줬다. 송도에는 벌써 3번이나 답사를 왔었기에 4번째인 오늘은 집을 매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중 내가 가장 마음에 두었던 단지는 109였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 다른 새 아파트보다 덜 올라서였다. 남편과 나는 109를 걸어서 동네의 분위기를 보며 깨끗한 도시라는 것을 느꼈다. 109는 지어진 지 6년 차에 걸어서 8분 이내 거리에 공원이 있었다. 109에는 체드윅이라는 국제학교도 있었다. 대장주인 309는 인천 1호선인 인천대 입구역이 있고 2026년에는 GTX-B가 개통 예정이다. 돈 없는 우리 부부가 투자한 방법은 사는 집을 전세로 주고 전세금만으로 송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다. 당시 비조정 지역이었기에 6억 원 이하라 취득세는 1%였다. 분당 수지의 조정 지역에 대출을 많이 끼고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었기에 나는 살던 집의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로 줬다. 돈이 없음에도 부동산이 두 채가 됐다. 실행을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대출이 많은 아파트 한 채로 대출금 이자를 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후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익숙한 곳에 정착하려는 영토 본능이 있다. 낯선 곳이 두려워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나 또한 50년을 넘게 산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했다. 송도에 이사를 와서도 새벽 기상한 후 집 앞에 센트럴파크로 산책을 하러 나갔다. 내가 전에 살던 정든 곳이 그립기도 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낯선 동네에서의 시작도 기대가 됐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니 계약 당시 즈음이 생각났다. 6월에 계약금을 내고 매수했는데 바로 5일 뒤에 송도는 투기 과열지구로 바뀌었다. 그만큼 송도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했고 내가 매수할 때는 거래가 활발할 때였다. 조금만 늦어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였다면 나는 또다시 망설였을 것이다. 책을 읽지 않고 용기를 준 멘토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실행을 하지 않았고 지금껏 살던 대로 살아갔을 것이다. 이곳으로 이사한 후 남편의 변화도 있었다. 남편은 책을 좋아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4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책을 보니 남편도 스스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읽으며 필사도 하고 자기 확언을 쓰기 시작했다. 신기한 일이다. 남편은 독서, 스트레칭, 영어 공부의 루틴으로 매일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부자가 되려면 부부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 우리도 같이 산 지 29년 만인 이제야 한마음으로 부자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년 6개월 만에 25억 원 부자로 성공한 기적. 집을 돌리고 굴리고 불리는 방법. 송도 집을 살 때 33평을 사기에는 전세금이 부족하여 25평을 매수했다. 당시 최고 실거래가가 내가 산 집이었다. 한 달 후 찍힌 실거래가도 우리 집보다 1,000만 원이 싼 금액이었다. 꼭지에 산 건가 싶어서 이사 후에 잠이 오지 않았다. 다행히 한두 달이 지나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한여름 8월에 이사를 왔는데 겨울이 되자 광역시임에도 저평가돼 있던 인천의 집값이 들썩거렸다. 송도에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빠른 지인이 송도에 40평대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고 제주도에 가서 살다가 3년 후 입주한다고 한 예도 있다. 나는 집 앞 부동산을 자주 드나들면서 소장님에게 시세와 매물 정보 등을 얻었다. 어느 날 보니 송도 집은 내가 산 가격보다 3억 원이 올라 있었다. 1년 만이었다. 전세를 주고 온 수지 집도 매매가를 보니 송도 집보다는 덜하지만 최고점을 찍고 있었다.
나의 자산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다. 송도에 추가로 집 한 채를 매입한 후 부동산의 흐름이 궁금했고 송도 집을 비싸게 산 것 같아 기초부터 부동산을 공부했다. 부동산 관련 서적을 보며 임장을 자주 다녔고 남편도 경매 기초반과 실전반을 수강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경매를 배우고 와서는 가족에게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줬지만 경매 용어는 너무 어려웠다. 나는 경매보다는 일반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다. 부동산이 대세 하락기가 아니어도 하락하는 이유가 궁금했고 수도권은 상승하는데 지방은 왜 하락하는지 궁금해졌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며 또다시 송도에 살던 집을 1년 만에 월세를 주고 나도 월세로 이사했다. 사는 집을 이용해 월세 받기 작전을 해보려던 참이다. 더 이상의 종잣돈이 없었기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 다시 한번 이사했다. 지난해 매수한 송도 집이 꽤 많이 상승해 매수 가격이 전세가가 됐다.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다. 2020년 8월에 입주했으니 1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2년간 싼 월세살이를 하기로 남편과 합의했다. 송도집 월세가 더 높았고 내가 살 곳의 월세와 50만 원의 차익이 남는다. 송도집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다시 들어와서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다. 마감 기한이 2년 반 정도 남았다. 50대는 인생의 반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많지 않기에 천천히 갈 생각은 이미 버렸다. 월세로 이사를 결심하기까지 우리 부부는 마인드를 또 한 번 바꾸는 고통을 겪어냈다. 가족의 협조가 필요한 이사 계획이 이번에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1년을 지켜본 남편이 이제는 나를 믿기 시작하며 도와준다. 내가 먼저 변화하면 가족도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엄마의 열정은 아이들에게도 전달됐다. 딸아이는 무주택자이며 독립된 세대주다. 종잣돈이 부족하지만 엄마처럼 투자하고 싶다며 상담을 해왔다. 부동산 한 채가 세 채가 되기까지. 부동산 중급반 수업을 들으며 지방의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을 무렵 수지집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급히 이사를 나가야 한다며 부동산에 다시 전세로 내놓아도 되겠냐는 연락이었다. 1년 전보다 전세금이 많이 올랐으니 나에게는 투자금이 생기는 좋은 기회였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계약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2년이 조금 지난 새 집이고 중년 부부가 살았기에 특별히 수리할 곳은 없었다. 전세금 차액이 생겨서 나는 또다시 임장을 부지런히 다녔다. 무주택자인 딸아이와 공동 투자를 해볼 생각이었다. 남편과 인천의 연수구, 송도역 주변을 이틀 동안 돌아다녔다. 광명역을 임장하며 트리플 역세권이 어떻게 천지개벽할 수 있는지 배운 것을 토대로 송도역에 예정된 복합단지와 월판선, 송도역 KTX, 그리고 수인 분당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에 투자하기로 했다. 1997년에 지어진 구축이지만 항아리 상권으로 깔끔한 시장도 형성돼 있다. 인천은 2-3달 전에 한 차례 올랐지만 아직도 저평가였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그 지역 대장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면 그 옆 단지를 공략하라는 말이 생각났다. 역시나 대장 아파트는 이미 많이 올라 있었고 저층이나 비선호하는 매물만 남아 있었다. 송도역이 가까울수록 물건은 없었다. 역과의 거리가 500m 아닐 때 역세권이라 불린다. 이틀을 샅샅이 찾은 결과 나에게 맞는 집을 하나 찾을 수 있었다. 대장 아파트 옆 단지이며 송도역과의 거리는 850m였고 남향 로얄층에 올수리된 집이었다. 대세 상승장이나 저평가된 곳에 투자자가 들어온 지역이라면 집을 안 보고 계약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의 기준은 달랐다. 수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봐야 했다. 특히 처음 집을 매수한다면 나중에 팔기도 좋게 층과 방향, 그리고 집 상태를 꼭 보는 것이 좋다. 매수는 쉬워도 매도는 훨씬 어렵다. 수리가 잘 된 25평 아파트를 매수했다. 전세가가 낮아 갭이 큰 물건이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상태라 2년만 더 살면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의 집이었다. 투기 과열지구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해야 했기에 5천만 원은 딸에게 증여 신고하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썼다. 아이의 자금도 들어간 공동 투자지만 이렇게 해서 나에게는 1년 6개월 만에 세 채의 집이 생겼다. 나는 수지에 대출 많은 30평대 집을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송도에 25평의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하다가 다시 월세를 주고 25평의 저렴한 구축 월세로 이사하여 월세 차익 50만 원을 챙겼다. 수지 집 세입자가 바뀌며 생긴 전세 차익으로 딸아이와 구 송도역 인근의 25평 아파트에 공동 투자했다. 이것이 종잣돈 없는 내가 실행한 방법이다. 1년 6개월 만의 성과로 수도권 아파트 3채, 월세 50만 원이 생겼다. 1년 안에 2번이나 이사했다. 이사할 때마다 마지막이었으면 하고 이사를 해도 변수가 생기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집 자산을 파악해봤다. 1년 6개월 전에는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 남편과 나의 월급이 전부였다. 대출은 줄어들었고 수도권의 아파트가 세 채가 됐다. 이외에 매달 나오는 월세 50만 원, 미국 배당 주식, 적금, 펀드가 있다. 전자책과 콘텐츠로 인한 부수입도 있다.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맞벌이의 효과를 보고 있다. 월 20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이 월급처럼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온다. 자산은 25억 원이 됐다. 다시 시작한 미국 배당주와 달러, ETF 투자까지. 식비 아낀 돈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다. 이제는 식비를 아껴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고 시총 높은 국내 주식도 투자하고 있다. 절약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장 먼저 식비부터 아끼기로 했다. 35만 원의 식비로 한 달을 살려면 2인 가족도 쉽지 않다. 4인 가족일 때부터 식비를 하루 1만 원, 일주일에 7만 원으로 살아왔다. 80만 원이었던 식비를 40만 원으로 줄이고 남은 40만 원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다. 주식도 공부해야 하는 건 맞지만 싸게 사는 방법이 최고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요즘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저평가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주식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소액으로 접근하며 장기로 가져가기에 이만한 효자도 없다. 노후를 위해서 꾸준하게 공돈이나 부수입으로만 모으는 중이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이미 학습을 통해 배웠다. 국내 주식으로 투자를 학습한 나는 식비를 아낀 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다. 배당주란 정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받는 주식이다. 미국 주식을 사보려고 하는데 해외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국내 주식은 조금씩 해봐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해외 주식은 뭔가 어렵게만 느껴졌다. 증권회사로 전화해 물어보며 어렵게 계좌를 만들고 배당 성장주에 첫 투자를 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은 테슬라, 애플, 스타벅스다. 1년에 4번의 배당금도 있는 효자 종목이다. 소액으로 배당 성장주에 속해 있는 주식을 사면 배당금도 쏠쏠하게 나온다. 매달 40만 원을 투자하며 플러스가 되기를 기다렸다. 35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투자 종목이 수익으로 바뀌었다. 그 후로도 매달 40만 원씩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노후 자금으로 클 씨앗을 종류별로 심자. 나의 노후 자금이 돼줄 씨앗을 매달 조금씩 돈을 꾸준히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고 환율을 체크하며 달러에 투자하면서 꾸준히 돈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내가 돈을 좋아해야 돈도 나를 좋아한다.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듯이 노후에 쓸 자금을 배당주로 모으고 있다. 그중 배당왕이라고 불리는 주식에 넣는다. 배당왕은 50년 이상 된 기업을 말한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해오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자.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스 등이 있다. 높은 배당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다. 꾸준히 10년을 모은다면 노후에 쓸 돈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며 주식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1년에 4번 나오는 배당금 투자와 환차익을 활용해 보길 권한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이 있다. 부동산이 오른다고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는 많이 오름세다. 처음 투자할 당시는 3년 전 1달러당 1,070원 정도로 최저치였다. 달러를 공부했다기보다 여행 갈 때 환전에 쓰려고 예금 통장에 넣어 놓은 것이 시작이었다. 달러 예금 통장은 은행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소액으로 접근하기도 좋아 투자하기가 좋다.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나는 달러 예금과 미국 배당주에 투자한다. 내렸던 금리가 다시 올라갔다. 이제는 자산을 지키는 투자로 바뀌고 있다. 달러는 금과 함께 안전자산에 속한다. 나는 수익이 나면 수익금만 꺼낸다.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위해 수익금으로 재투자한다. 복리로 자산이 늘기에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은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금융 공부를 더해서 잃지 않는 투자자로 거듭날 것이다. 당신의 50대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50대에도 절대 늦지 않았다. 내가 글을 쓰기로 한 건 나처럼 노후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현재의 상태를 바꿔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살아간다. 노후 준비가 안 된 채 은퇴하면 자녀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밥벌이 하기도 힘들다. 심지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집과 경력까지 포기한 5포, 취미와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7포, 건강과 외모도 포기한 9포 세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 봉양까지 시키겠는가? 실제로 세대의 간극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노후가 나에게도 닥칠까 봐 두려웠다. 취업도 어려운 요즘 자식이 우리의 노후를 봉양해 줄 거라는 생각은 내다 버려야 한다. 출생률도 줄어들고 국민연금도 고갈되어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얼마 안 되는 젊은이들의 세금으로 수많은 노인에게 연금을 줘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다. 아니, 이미 오고 있다. 50대 이상인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의 우리 세대는 자녀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말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부터 자녀 교육으로 노후 준비를 못했던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빈곤층이 되지 않으려고 행동하고 있다. 이제는 자식보다 돈을 키워라. 노후 준비를 못한 이유가 나처럼 자녀 교육 때문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비 지출이 세계에서 1위다. 자녀 교육비를 대느라 노후 준비를 못한 부모들을 여럿 보았다. 나도 자녀 교육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 사는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대출도 생겼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나이는 이미 50대가 됐다. 현명한 분들은 자녀 교육을 적당히 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자산을 지키곤 하던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대출이 많은 집 한 채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이 오지 않았다. 걱정은 했지만 노후 준비의 방법을 잘 몰랐다. 그저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다. 조금씩 주식이나 펀드도 했지만 부자가 되기에는 어림도 없었다. 훗날 노후에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다. 너희 교육하느라 돈을 다 썼으니 갚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기에 어떻게든 부자가 돼야 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앞날이 어찌 될지 불보듯 뻔했다. 대출 많은 집 한 채만 갖고 은퇴한다면 더 작은 집으로 가거나 팔아야만 생활이 될 수 있을지 몰랐다. 모든 것이 두려워져 인터넷을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다.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했고 그 사람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분석했다. 나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공으로 발돋움하는 사람들을 주로 따라했다. 돈을 무조건 아끼는 방법은 피했는데 처음에는 성공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차츰 하나씩 방법을 알게 된 후 즉시 실행했다. 독서와 공부를 하며 배운 걸 즉시 실행하니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재미도 느껴가며 시작한 지 1년이 반이 넘어간다. 5년 안에 부자 되기라는 큰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던 중 자기계발 강의를 듣고 목표 기간을 3년으로 바꿨다.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전자책 3권의 저자가 되고 터전을 바꿔가며 부동산을 새 채로 만들었다. 내가 가장 자신이 있는 적은 식비로 밥상 차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더는 육체 노동으로 일하지 않아도 2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와 스마트 스토어도 도전했고 세마정과 닭꿈 스쿨에서 강의를 한 이력도 생겼다. 내 경험이 다른 누구, 특히 40대 후반이나 50대 이상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돈이 없는 50대도 절대 늦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다. 많은 분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 나도 대출 많은 집 한 채와 적은 월급으로 시작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됐다. 그런데도 공부하고 실행하니 가능했다. 50대 나이는 무엇을 시작하기에 늦었을까? 60대인 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10년만 젊었으면 할 것이다. 그 10년 젊은 나이가 바로 50대다. 70대의 10년 전은 60대다. 그렇기에 나는 60대여도 실행했을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가능하다. 여기까지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중년의 나이,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은데 투자를 시작해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많은 분들이 하는 그 고민을 몸소 실천으로 옮겨 증명해낸 저자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저자 서미숙님은 25년간 미술학원 원장으로 원을 운영했지만 50대에 접어들자 나이든 선생님을 찾는 학생들이 없어 학원을 접게 되며 어쩔 수 없이 학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느 50대처럼 맞벌이를 하고 자녀 교육에 온 힘을 쏟으며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에 쪼들려 학원을 접은 다음 날부터 찜질방 매점으로 출근해 3년간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마저 코로나19로 인해 잃게 되고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현실이 두려워질 무렵 부자가 되자는 결심으로 새벽 기상, 책 읽기 등 무작정 부자들의 습관부터 재테크 방법까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잡으며 실행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다양한 방향으로 돈과 활력이 붙기 시작했고 지금은 부동산 세 채와 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50대 이전까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로 일단 구매하고 보고 맞벌이이기 때문에 주로 외식을 했으며 명품 그릇에 꽂혀 그릇을 마구 사들이기도 하고 예체능 계열의 꿈을 가진 아이들의 교육비를 모두 감당하며 버는 만큼 남들처럼 쓰는 삶을 살아왔다 합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마인드와 행동을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식비 7만 원 쓰기, 신용카드 모두 없애고 탈회하기 등 종잣돈 마련을 위해 악착같이 생활 패턴을 바꾸며 즉시 실행에 옮기는 행동을 통해 부자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습관과는 관계없이 살아왔더라도 동기와 마인드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부분은 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자는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으로 쓰게 된 전자책부터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의, 앱테크,
스마트 스토어 등의 현금 흐름 또한 놓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속의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두 번째는 실행이 답이다. 세 번째는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일이 성공의 시작이다 였습니다. 모든 재테크 책에서는 투자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빠를수록 좋지만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때가 늦은 것 같더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저자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빠른 실행력처럼 일단 모든 지식과 배움에는 행동이 즉시 뒤따라야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는 점을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꼭 50대가 아니더라도 나는 조금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나 경제적인 자유의 길을 가는 쉽지 않은 과정 속에 힘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인생을 바꾸다.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50대 부부에게 남은 것.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부자일까? 내 나이는 50대 중반을 향했다. 지천명이라 불리는 나이에 어떻게 부자가 되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재산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내 상황을 종이에 적어봤다.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적은 월급. 내가 찜질방 매점 돌보미 일을 하며 받는 월급. 노후 준비 안 돼 있음. 아이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함.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찜질방 매점에서 8시간씩 힘들게 일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었다. 2시간의 돌보미 일도 추가로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자가 돼야 했기에 돌보미 일보다 근무 시간이 더 긴 시간의 일을 찾았고 집 앞에 있는 맛집 식당의 주방에서 5시간 동안 주방 보조로 일했다. 온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지만 돈을 모아야 했다. 가족 모두가 2가지 일은 힘들다고 나를 말렸다. 하지만 딸아이의 눈물을 본 나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몇 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에 힘든지도 몰랐다. 나는 나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급한 대로 인터넷에 무작정 부자, 돈, 성공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 그리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글은 모조리 찾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부자 마녀라는 닉네임과 그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부자 마녀는 자신이 부자가 돼가는 과정을 계속 기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기록들을 하나씩 찬찬히 읽어보는데 울컥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중국 요리집을 운영했고 아들만 셋을 두었다. 블로그에 매일 올라오는 글을 읽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서 나는 그녀를 마음속 멘토로 삼아 따라하기 시작했다. 부자 마녀와 나의 공통점은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인생살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에게는 2가지 장점이 있다. 바로 일을 저지르는 유전자와 알 수 없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2가지를 무기 삼아 나는 도전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이다. 이런 내가 맨 먼저 도전한 것은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이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자기계발서와 재테크 단어가 들어있는 경제 경영서를 찾아 읽었다. 그렇게 한 해에 150권도 넘게 읽었다. 좋은 책은 2~3번씩 더 읽었다.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책을 읽다 보니 책을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3권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전자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블로그에 꾸준히 일주일에 7만 원으로 밥상 차리기를 주제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점점 나에게 관심을 주는 블로그 이웃의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집 밥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식비를 절약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통해 내가 식비를 절약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예 뚝딱 절약 식비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계부 키트도 만들었다.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뚝딱 절약 식비 메신저 방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가계부로 함께 식비 절약을 실천했다. 메신저에서 가성비가 좋은 레시피로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뿐 아니라 줄인 식비로 할 수 있는 재테크인 미국 배당주 투자 방법도 함께 알려드린다. 나는 현재 뚝딱 절약 식비방의 장으로서 매달 신청자를 모집해 줌에서 일주일에 7만 원 살기 하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식비를 줄여 꾸준하게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 1년에 4번 나오는 수익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했다. 배당주는 훗날 목돈이 되어 또 다른 투자도 가능했다. 또한 부동산 공부를 위해 강의를 들었고 한 달에 2번 이상 임장을 다니며 부동산 보는 눈을 키웠다. 부동산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공부하며 멘토가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의심 없이 실행했다. 그 결과 나는 모아놓은 종잣돈이 없었지만 사는 집을 이용해 1년 안에 2번이나 이사하며 자산을 불렸다. 이렇게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 밖에 나가 돈을 벌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게 됐다. 1년 6개월 전 나의 재산은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가 전부였다. 지금은 대출이 줄어들고 적금이 생겼다.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갖게 되어 자산이 25억 원이 됐다. 주 수입원으로 월세 50만 원, 미국 주식 배당이 있다. 부수입으로는 앱테크, 전자책, 콘텐츠, 강의,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있다. 그래서 7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이 월급처럼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온다.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맞벌이의 효과를 보고 있다. 50대에 1,000만 원으로 새로운 터전에서 시작한 용기. 투자도 실행이 답이라는 깨달음. 책을 읽기 시작한 후 남편과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주 갔다. 중고 서점도 자주 이용한다. 책을 좋아하는 남편은 2~3일에 한 권을 읽는다. 우리 부부가 책을 읽기 시작한 후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은 멀리하고 책을 사는 비용은 늘어났다. 식비를 아껴 강의 수강료나 도서 구매비로 지출한다. 부자가 되는 발판이라 생각하고 자기 개발비에 투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부동산 관련 책만 연이어 읽었고 돈을 모으는 시기라 재테크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으로 독서를 시작하면 된다. 독서의 힘을 믿어보라. 어느 날 남편과 서점에 갔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목에 돈, 부자, 성공이라고 쓰인 책만 찾고 있었는데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부부는 그 자리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일단 제목이 눈에 들어오니 내용도 술술 읽혔다. 책을 읽다 보니 마음에 와닿는 문장도 많았다. 의심하지 말고 시작하자. 내가 가진 종잣돈은 1,000만 원이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적은 돈이다. 투잡을 하며 매일 적금을 부었고 앱테크 등으로 공돈이 생기면 무조건 적금 통장에 넣었다.
전부터 집을 이용해 또 다른 집을 매수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다. 오늘 읽은 책 하나로 나는 용기를 내어 망설였던 일을 실행했다.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나를 믿고 시작해 보기로 했다. 종잣돈이 적으니 집을 이용해서 투자해 보기로 마음 먹었다. 나는 멘토에게 용기를 내어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물어봤다. 선생님, 제가 송도라는 지역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지역을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은 당황했지만 환한 미소로 저는 송도라는 지역이 지금 그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조정 지역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선생님의 긍정적인 답변과 나의 판단, 마침 용기를 준 책 내용이 합쳐졌다. 우리 부부는 전부터 망설였던 살던 집을 이용해 또 한 채의 집을 매수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고민을 끝내고 벌떡 일어나 동네 부동산을 갔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얼마에 나갈까요? 부동산 소장님이 지금은 전세가 너무 잘 나가니 내놓으면 바로 계약된다고 하길래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고 나왔다. 이미 3번이나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임장을 다녀온 후였다. 전세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계약이 체결됐다. 송도에 도착하니 이미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해 있었다. 송도에 집을 사면 아이들은 직장이 멀어져 강제로 독립해야만 한다. 남편 또한 직장이 멀어 출퇴근이 힘들어졌다. 그런데도 남편과 상의 끝에 송도가 비조정 지역이라 매수하기로 했다. 우리 조건에 가장 맞는 25평 집을 보고 그날 우리 부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6년 차인 아파트라 도배만 하고 입주하기로 했다. 부동산이 오름세였던 2019년 10월에 나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종잣돈과 용기가 없어 실행하지 못했다. 수원 영통 지역이 그 시기에는 비조정 지역이었고 4천만 원만 있으면 역세권의 25평 아파트에 실거주할 수 있었다.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실행만 했다면 더 빠른 시기에 기회를 잡았을 것이다. 내가 송도 지역의 아파트를 살 때 수원 영통 지역은 조정 지역으로 묶였고 아파트 가격도 8천만 원 정도 상승했다. 부동산 공부를 했더라면 기회가 왔을 때 의심 없이 실행했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투자 공부에 눈을 떠서 다행이다. 살던 대로 살지 않으려면 고민은 신중하게, 실행은 확실하게. 인천국제공항에 인천대교를 타고 오다 보면 송도 국제도시가 보인다. 야경이 정말 멋진 도시로 공항버스를 타고 지나기만 했던 송도로 임장을 갔다. 여보, 저 멀리 보이는 저곳 꼭 외국 같지 않아? 나 저 동네 한번 살아보고 싶기는 하다. 인천공항을 향하는 인천대교를 지나며 우리 부부가 나눈 대화였다. 그곳에 임장을 하러 갔다. 송도 대장주인 309와 509 그리고 109를 답사했다. 두 번째 대장주라 불리는 509를 둘러봤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 부동산에 가려면 예약은 필수다. 우는 얼굴로 방문하니 부동산 사장님의 긴장감 높은 브리핑이 시작됐다.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렸고 부동산 사장님은 사장님 매물 안 보시는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가계약금 2천만 원 넣으세요. 1,000만 원 안 됩니다. 라며 단호하게 통화했다. 그 통화가 부동산 상황을 말해줬다. 송도에는 벌써 3번이나 답사를 왔었기에 4번째인 오늘은 집을 매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중 내가 가장 마음에 두었던 단지는 109였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 다른 새 아파트보다 덜 올라서였다. 남편과 나는 109를 걸어서 동네의 분위기를 보며 깨끗한 도시라는 것을 느꼈다. 109는 지어진 지 6년 차에 걸어서 8분 이내 거리에 공원이 있었다. 109에는 체드윅이라는 국제학교도 있었다. 대장주인 309는 인천 1호선인 인천대 입구역이 있고 2026년에는 GTX-B가 개통 예정이다. 돈 없는 우리 부부가 투자한 방법은 사는 집을 전세로 주고 전세금만으로 송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다. 당시 비조정 지역이었기에
6억 원 이하라 취득세는 1%였다. 분당 수지의 조정지역에 대출을 많이 끼고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었기에 나는 살던 집의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로 줬다. 돈이 없음에도 부동산이 두 채가 됐다. 실행을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대출이 많은 아파트 한 채로 대출금 이자를 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후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익숙한 곳에 정착하려는 영토 본능이 있다. 낯선 곳이 두려워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나 또한 50년을 넘게 산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했다. 송도에 이사를 와서도 새벽 기상한 후 집 앞에 센트럴파크로 산책을 하러 나갔다. 내가 전에 살던 정든 곳이 그립기도 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낯선 동네에서의 시작도 기대가 됐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니 계약 당시 즈음이 생각났다. 6월에 계약금을 내고 매수했는데 바로 5일 뒤에 송도는 투기 과열지구로 바뀌었다. 그만큼 송도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했고 내가 매수할 때는 거래가 활발할 때였다. 조금만 늦어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였다면 나는 또다시 망설였을 것이다. 책을 읽지 않고 용기를 준 멘토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실행을 하지 않았고 지금껏 살던 대로 살아갔을 것이다. 이곳으로 이사한 후 남편의 변화도 있었다. 남편은 책을 좋아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4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책을 보니 남편도 스스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읽으며 필사도 하고 자기 확언을 쓰기 시작했다. 신기한 일이다. 남편은 독서, 스트레칭, 영어 공부의 루틴으로 매일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부자가 되려면 부부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 우리도 같이 산 지 29년 만인 이제야 한마음으로 부자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년 6개월 만에 25억 원 부자로 성공한 기적. 집을 돌리고 굴리고 불리는 방법. 송도 집을 살 때 33평을 사기에는 전세금이 부족하여 25평을 매수했다. 당시 최고 실거래가가 내가 산 집이었다. 한 달 후 찍힌 실거래가도 우리 집보다 1,000만 원이 싼 금액이었다. 꼭지에 산 건가 싶어서 이사 후에 잠이 오지 않았다. 다행히 한두 달이 지나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한여름 8월에 이사를 왔는데 겨울이 되자 광역시임에도 저평가돼 있던 인천의 집값이 들썩거렸다. 송도에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빠른 지인이 송도에 40평대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고 제주도에 가서 살다가 3년 후 입주한다고 한 예도 있다. 나는 집 앞 부동산을 자주 드나들면서 소장님에게 시세와 매물 정보 등을 얻었다. 어느 날 보니 송도 집은 내가 산 가격보다 3억 원이 올라 있었다. 1년 만이었다. 전세를 주고 온 수지 집도 매매가를 보니 송도 집보다는 덜하지만 최고점을 찍고 있었다. 나의 자산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다. 송도에 추가로 집 한 채를 매입한 후 부동산의 흐름이 궁금했고 송도 집을 비싸게 산 것 같아 기초부터 부동산을 공부했다. 부동산 관련 서적을 보며 임장을 자주 다녔고 남편도 경매 기초반과 실전반을 수강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경매를 배우고 와서는 가족에게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줬지만 경매 용어는 너무 어려웠다. 나는 경매보다는 일반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다. 부동산이 대세 하락기가 아니어도 하락하는 이유가 궁금했고 수도권은 상승하는데 지방은 왜 하락하는지 궁금해졌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며 또다시 송도에 살던 집을 1년 만에 월세를 주고 나도 월세로 이사했다. 사는 집을 이용해 월세 받기 작전을 해보려던 참이다. 더 이상의 종잣돈이 없었기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 다시 한번 이사했다. 지난해 매수한 송도 집이 꽤 많이 상승해 매수 가격이 전세가가 됐다.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다. 2020년 8월에 입주했으니 1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2년간 싼 월세살이를 하기로 남편과 합의했다. 송도집 월세가 더 높았고 내가 살 곳의 월세와 50만 원의 차익이 남는다. 송도집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다시 들어와서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다. 마감 기한이 2년 반 정도 남았다. 50대는 인생의 반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많지 않기에 천천히 갈 생각은 이미 버렸다. 월세로 이사를 결심하기까지 우리 부부는 마인드를 또 한 번 바꾸는 고통을 겪어냈다. 가족의 협조가 필요한 이사 계획이 이번에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1년을 지켜본 남편이 이제는 나를 믿기 시작하며 도와준다. 내가 먼저 변화하면 가족도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엄마의 열정은 아이들에게도 전달됐다. 딸아이는 무주택자이며 독립된 세대주다. 종잣돈이 부족하지만 엄마처럼 투자하고 싶다며 상담을 해왔다. 부동산 한 채가 세 채가 되기까지. 부동산 중급반 수업을 들으며 지방의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을 무렵 수지 집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급히 이사를 나가야 한다며 부동산에 다시 전세로 내놓아도 되겠냐는 연락이었다. 1년 전보다 전세금이 많이 올랐으니 나에게는 투자금이 생기는 좋은 기회였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계약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2년이 조금 지난 새 집이고 중년 부부가 살았기에 특별히 수리할 곳은 없었다. 전세금 차액이 생겨서 나는 또다시 임장을 부지런히 다녔다. 무주택자인 딸아이와 공동 투자를 해볼 생각이었다. 남편과 인천의 연수구, 송도역 주변을 이틀 동안 돌아다녔다. 광명역을 임장하며 트리플 역세권이 어떻게 천지개벽할 수 있는지 배운 것을 토대로 송도역에 예정된 복합단지와 월판선, 송도역 KTX, 그리고 수인 분당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에 투자하기로 했다. 1997년에 지어진 구축이지만 항아리 상권으로 깔끔한 시장도 형성돼 있다. 인천은 2-3달 전에 한 차례 올랐지만 아직도 저평가였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그 지역 대장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면 그 옆 단지를 공략하라는 말이 생각났다. 역시나 대장 아파트는 이미 많이 올라 있었고 저층이나 비선호하는 매물만 남아 있었다. 송도역이 가까울수록 물건은 없었다. 역과의 거리가 500m 아닐 때 역세권이라 불린다. 이틀을 샅샅이 찾은 결과 나에게 맞는 집을 하나 찾을 수 있었다. 대장 아파트 옆 단지이며 송도역과의 거리는 850m였고 남향 로얄층에 올수리된 집이었다. 대세 상승장이나 저평가된 곳에 투자자가 들어온 지역이라면 집을 안 보고 계약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의 기준은 달랐다. 수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봐야 했다. 특히 처음 집을 매수한다면 나중에 팔기도 좋게 층과 방향, 그리고 집 상태를 꼭 보는 것이 좋다. 매수는 쉬워도 매도는 훨씬 어렵다. 수리가 잘 된 25평 아파트를 매수했다. 전세가가 낮아 갭이 큰 물건이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상태라 2년만 더 살면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의 집이었다. 투기 과열지구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해야 했기에 5천만 원은 딸에게 증여신고하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썼다. 아이의 자금도 들어간 공동투자지만 이렇게 해서 나에게는 1년 6개월 만에 세 채의 집이 생겼다. 나는 수지에 대출 많은 30평대 집을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송도에 25평의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하다가 다시 월세를 주고 25평의 저렴한 구축 월세로 이사하여 월세 차익 50만 원을 챙겼다. 수지 집 세입자가 바뀌며 생긴 전세 차익으로 딸아이와 구 송도역 인근의 25평 아파트에 공동 투자했다. 이것이 종잣돈 없는 내가 실행한 방법이다. 1년 6개월 만의 성과로 수도권 아파트 3채, 월세 50만 원이 생겼다. 1년 안에 2번이나 이사했다. 이사할 때마다 마지막이었으면 하고 이사를 해도 변수가 생기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집 자산을 파악해 봤다. 1년 6개월 전에는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 남편과 나의 월급이 전부였다. 대출은 줄어들었고 수도권의 아파트가 세 채가 됐다. 이외에 매달 나오는 월세 50만 원, 미국 배당 주식, 적금, 펀드가 있다. 전자책과 콘텐츠로 인한 부수입도 있다.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맞벌이의 효과를 보고 있다. 월 20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이 월급처럼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온다. 자산은 25억 원이 됐다. 다시 시작한 미국 배당주와 달러, ETF 투자까지. 식비 아낀 돈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다. 이제는 식비를 아껴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고 시총 높은 국내 주식도 투자하고 있다. 절약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장 먼저 식비부터 아끼기로 했다. 35만 원의 식비로 한 달을 살려면 2인 가족도 쉽지 않다. 4인 가족일 때부터 식비를 하루 1만 원, 일주일에 7만 원으로 살아왔다. 80만 원이었던 식비를 40만 원으로 줄이고 남은 40만 원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다. 주식도 공부해야 하는 건 맞지만 싸게 사는 방법이 최고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요즘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저평가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주식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소액으로 접근하며 장기로 가져가기에 이만한 효자도 없다. 노후를 위해서 꾸준하게 공돈이나 부수입으로만 모으는 중이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이미 학습을 통해 배웠다. 국내 주식으로 투자를 학습한 나는 식비를 아낀 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다. 배당주란 정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받는 주식이다. 미국 주식을 사보려고 하는데 해외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국내 주식은 조금씩 해봐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해외 주식은 뭔가 어렵게만 느껴졌다. 증권회사로 전화해 물어보며 어렵게 계좌를 만들고 배당 성장주에 첫 투자를 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은 테슬라, 애플, 스타벅스다. 1년에 4번의 배당금도 있는 효자 종목이다. 소액으로 배당 성장주에 속해 있는 주식을 사면 배당금도 쏠쏠하게 나온다. 매달 40만 원을 투자하며 플러스가 되기를 기다렸다. 35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투자 종목이 수익으로 바뀌었다. 그 후로도 매달 40만 원씩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노후 자금으로 클 씨앗을 종류별로 심자. 나의 노후 자금이 돼줄 씨앗을 매달 조금씩 돈을 꾸준히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고 환율을 체크하며 달러에 투자하면서 꾸준히 돈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내가 돈을 좋아해야 돈도 나를 좋아한다.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듯이 노후에 쓸 자금을 배당주로 모으고 있다. 그중 배당왕이라고 불리는 주식에 넣는다. 배당왕은 50년 이상 된 기업을 말한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해오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자.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스 등이 있다. 높은 배당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다. 꾸준히 10년을 모은다면 노후에 쓸 돈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며 주식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1년에 4번 나오는 배당금 투자와 환차익을 활용해 보길 권한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이 있다. 부동산이 오른다고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는 많이 오름세다. 처음 투자할 당시는 3년 전 1달러당 1,070원 정도로 최저치였다. 달러를 공부했다기보다 여행 갈 때 환전에 쓰려고 예금 통장에 넣어 놓은 것이 시작이었다. 달러 예금 통장은 은행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소액으로 접근하기도 좋아 투자하기가 좋다.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나는 달러 예금과 미국 배당주에 투자한다. 내렸던 금리가 다시 올라갔다. 이제는 자산을 지키는 투자로 바뀌고 있다. 달러는 금과 함께 안전자산에 속한다. 나는 수익이 나면 수익금만 꺼낸다.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위해 수익금으로 재투자한다.
복리로 자산이 늘기에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은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금융 공부를 더해서 잃지 않는 투자자로 거듭날 것이다. 당신의 50대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50대에도 절대 늦지 않았다. 내가 글을 쓰기로 한 건 나처럼 노후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현재의 상태를 바꿔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살아간다. 노후 준비가 안 된 채 은퇴하면 자녀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밥벌이 하기도 힘들다. 심지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집과 경력까지 포기한 5포, 취미와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7포, 건강과 외모도 포기한 9포 세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 봉양까지 시키겠는가? 실제로 세대의 간극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노후가 나에게도 닥칠까 봐 두려웠다. 취업도 어려운 요즘 자식이 우리의 노후를 봉양해 줄 거라는 생각은 내다 버려야 한다. 출생률도 줄어들고 국민연금도 고갈되어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얼마 안 되는 젊은이들의 세금으로 수많은 노인에게 연금을 줘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다. 아니, 이미 오고 있다. 50대 이상인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의 우리 세대는 자녀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말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부터 자녀 교육으로 노후 준비를 못했던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빈곤층이 되지 않으려고 행동하고 있다. 이제는 자식보다 돈을 키워라. 노후 준비를 못한 이유가 나처럼 자녀 교육 때문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비 지출이 세계에서 1위다. 자녀 교육비를 대느라 노후 준비를 못한 부모들을 여럿 보았다. 나도 자녀 교육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 사는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대출도 생겼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나이는 이미 50대가 됐다. 현명한 분들은 자녀 교육을 적당히 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자산을 지키곤 하던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대출이 많은 집 한 채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이 오지 않았다. 걱정은 했지만 노후 준비의 방법을 잘 몰랐다. 그저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다. 조금씩 주식이나 펀드도 했지만 부자가 되기에는 어림도 없었다. 훗날 노후에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다. 너희 교육하느라 돈을 다 썼으니 갚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기에 어떻게든 부자가 돼야 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앞날이 어찌 될지 불보듯 뻔했다. 대출 많은 집 한 채만 갖고 은퇴한다면 더 작은 집으로 가거나 팔아야만 생활이 될 수 있을지 몰랐다. 모든 것이 두려워져 인터넷을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다.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했고 그 사람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분석했다. 나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공으로 발돋움하는 사람들을 주로 따라했다. 돈을 무조건 아끼는 방법은 피했는데 처음에는 성공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차츰 하나씩 방법을 알게 된 후 즉시 실행했다. 독서와 공부를 하며 배운 걸 즉시 실행하니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재미도 느껴가며 시작한 지 1년이 반이 넘어간다. 5년 안에 부자 되기라는 큰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던 중 자기계발 강의를 듣고 목표 기간을 3년으로 바꿨다.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전자책 3권의 저자가 되고 터전을 바꿔가며 부동산을 새 채로 만들었다. 내가 가장 자신이 있는 적은 식비로 밥상 차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더는 육체 노동으로 일하지 않아도 2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와 스마트 스토어도 도전했고 세마정과 닭꿈 스쿨에서 강의를 한 이력도 생겼다. 내 경험이 다른 누구,
특히 40대 후반이나 50대 이상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돈이 없는 50대도 절대 늦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다. 많은 분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 나도 대출 많은 집 한 채와 적은 월급으로 시작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됐다. 그런데도 공부하고 실행하니 가능했다. 50대 나이는 무엇을 시작하기에 늦었을까? 60대인 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10년만 젊었으면 할 것이다. 그 10년 젊은 나이가 바로 50대다. 70대의 10년 전은 60대다. 그렇기에 나는 60대여도 실행했을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가능하다. 여기까지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중년의 나이,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은데 투자를 시작해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많은 분들이 하는 그 고민을 몸소 실천으로 옮겨 증명해낸 저자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저자 서미숙님은 25년간 미술학원 원장으로 원을 운영했지만 50대에 접어들자 나이든 선생님을 찾는 학생들이 없어 학원을 접게 되며 어쩔 수 없이 학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느 50대처럼 맞벌이를 하고 자녀 교육에 온 힘을 쏟으며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에 쪼들려 학원을 접은 다음 날부터 찜질방 매점으로 출근해 3년간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마저 코로나19로 인해 잃게 되고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현실이 두려워질 무렵 부자가 되자는 결심으로 새벽 기상, 책 읽기 등 무작정 부자들의 습관부터 재테크 방법까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잡으며 실행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다양한 방향으로 돈과 활력이 붙기 시작했고 지금은 부동산 3채와 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50대 이전까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로 일단 구매하고 보고 맞벌이이기 때문에 주로 외식을 했으며 명품 그릇에 꽂혀 그릇을 마구 사들이기도 하고 예체능 계열의 꿈을 가진 아이들의 교육비를 모두 감당하며 버는 만큼 남들처럼 쓰는 삶을 살아왔다 합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마인드와 행동을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식비 7만 원 쓰기, 신용카드 모두 없애고 탈회하기 등 종잣돈 마련을 위해 악착같이 생활 패턴을 바꾸며 즉시 실행에 옮기는 행동을 통해 부자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습관과는 관계없이 살아왔더라도 동기와 마인드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부분은 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자는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으로 쓰게 된 전자책부터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의, 앱테크, 스마트 스토어 등의 현금 흐름 또한 놓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속의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크게 3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두 번째는 실행이 답이다. 세 번째는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일이 성공의 시작이다 였습니다. 모든 재테크 책에서는 투자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빠를수록 좋지만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때가 늦은 것 같더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저자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빠른 실행력처럼 일단 모든 지식과 배움에는 행동이 즉시 뒤따라야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는 점을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꼭 50대가 아니더라도 나는 조금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나 경제적인 자유의 길을 가는 쉽지 않은 과정 속에 힘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